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이영기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드리면 좋은데, 예,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지만, 네, 어찌됐든 반갑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정도 싱가포르 경영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서 Human Centered Computing Systems, 인간 중심 컴퓨터 시스템 연구실을 오픈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모바일 컴퓨팅 과목, 학부에서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부 뭐 이제 제 과목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는 좀 아직 저에 대해서 혹은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 분야 혹은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모바일 컴퓨팅을 주되게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바일 컴퓨팅뿐만 아니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혹은 머신 러닝 혹은 컴퓨터 시스템과의 경계선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히 몇 가지 그 연구 프로젝트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결국에 그 대학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와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도 이제 관심을 뭐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실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대학원이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곳이 뭐냐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학원을 나왔을 때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키우는 곳이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운 문제를 찾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술적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 일련의 연구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자율, 창의, 그리고 협력 이 세 가지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가 나중에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단순히 풀어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내가 하는 접근법이 얼마나 새로운가, 그냥 단순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에 대해서 넘어서서 무언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은 우리가 이제 요즘 다루는 많은 연구 문제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풀어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가서도 아마 팀을 리드하거나 아니면 뭐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리드하거나 하는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연구 역량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혼자서는 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 창의, 협력을 이제 서로 같이 습득해 나가고 배워가면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원이 그렇고 아마 많은 연구실들이 그럴 거고 저희 연구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학부에서 이제 제가 학부 학생들이랑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연구실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은 뭐 뭔가를 배우고 이제 연구에 대한 역량을 다 쌓아가지고 천천히 연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들어온 그 첫날부터 정말 그 의미 있는 연구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럼 어떤 연구냐? 뭐 제가 우리 연구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을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대학원에 이제 온 첫날부터 연구를 쭉 수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구를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첫날부터 할 수 있냐?
당연히 이제 혼자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 연구에 필요한 역량들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당연히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게 되고 랩 세미나 혹은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지식도 익히게 되고 뭐 그룹의 다른 친구들로부터 피드백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연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연구를 잘 수행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 연구를 뭐 글을 써가지고 논문의 형태로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뭐 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해가지고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소프트 스킬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연습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국내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걱정은 사실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한데 그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연구실도 이제 당연히 뭐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논문 발표를 영어로 하고 하지만 그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해외 기관에서 인턴십을 한다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IBM 연구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소와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2명 정도의 학생을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턴십을 좀 많이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구 내용을 아주 자세히 많이 소개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모바일 컴퓨팅 분야 그리고 HCI 분야에서 탑티어 논문들을 계속해서 많이 퍼블리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논문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뭐 좋은 학회라는 걸 아실 거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뭐 요즘 사람들이 탑 컨퍼런스 논문 발표 현황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참고하는 CS 랭킹스 같은 데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학회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를 뭐 간단히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딱 떠오르면 이제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기존의 컴퓨팅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컴퓨터 이제 굉장히 작은 형태로 만들어진 작게 만들어진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원의 제약이 굉장히 심해서 그런 자원 제약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역시 폼팩터가 작기 때문에 스크린이 작고 기존 뭐 컴퓨터와는 달리 뭐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바일 컴퓨터 혹은 모바일 컴퓨터가 확장된 웨어러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컴퓨팅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 커집니다. 그 기존의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다 그 책상 앞에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뭐 나의 결국에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스프레드शी트을 쓴다든지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지 뭐 월 작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모바일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많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컴퓨팅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컴퓨팅 서비스를 다양한 사용자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새로운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컴퓨팅 기술들을 저희가 만드는 것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예만 들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그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경찰이 범죄자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이를 잊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찾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역을 모바일 디바이스로 딱 비춰서 스캔을 쭉 하면 그 멀리 있는 사람의 그 얼굴을 그 높은 정확도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얼굴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는 멀리 있는 사람의 경우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굉장히 그 저화질 이미지를 고화질로 높여가지고 높은 정확도로 탐지해주는 기술 그리고 그런 그 복잡한 이제 그런 게 이제 최근 소위 얘기하는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모바일 기기에서 돌리게 되면
굉장히 자원 소모가 많고 실시간으로 돌리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팅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최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복잡한 딥러닝 연산을 매우 실시간으로 그 자원 제약이 심한 기기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도 만들었고요. 또 다른 좀 재밌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그 모바일 기기에서 또 새롭게 요즘 주목받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사람의 활동을 트래킹 해가지고 그 활동을 기반으로 뭐 웰니스에 좋은 뭐 웰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이런 연구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의 어려운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것도 백엔드에서 그 사람들의 활동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높은 정확도로 탐지할 수 있는 그 머신러닝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머신러닝 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바틀렉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람의 다양성 그리고 사람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가상의 환경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생성을 해내가지고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높은 정확도로 실생활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및 인식하는 그런 기법을 만드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이제 모바일 기기가 예전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을 돌리는 기기로서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 쳐다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이기도 하고 이 기기가 자원 제약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은 많은 경우에 모바일 기기에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을 돌리는 경우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주된 사용자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미래의 모바일 기기들은 그런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AR 애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시면 AR 애플리케이션은 그 비디오 카메라로 들어오는 그 카메라 피드에다가 DNN을 돌려가지고 굉장히 다각도로 그 사용자의 상황 혹은 그 화면을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생성해가지고 오버레이해서 그 정보들을 그 실 공간과 가상의 정보를 결합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아까 액티비티 사용자의 그 행동 같은 걸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경우에도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백그라운드에서 파악해가지고 기록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미래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은 사용자의 어텐션을 직접 필요로 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워크로드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 모바일 기기 중에 최근 가장 그 각광받고 있는 프로세서 중에 하나가 GPU예요. 모바일 기기에는 이제 예전에는 기기가 작다 보니까 CPU만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GPU나 NPU 여러 가지 다양한 헤테로지니어스 프로세서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태스크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GPU 같은 경우에도 패러렐 프로세싱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다수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돌아가는 케이스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다수의 응용 혹은 다수의 워크로드가 동시에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적인 처리가 굉장히 힘들고 그 패러렐 프로세싱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GPU 쉐어링 아키텍처를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서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한두 가지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네. 질문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